게임이 시작되면 링크와 젤다는 어느 음산한 동굴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이랄 왕국의 어느 지하 동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음산한 도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해 이 두 사람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야숨을 끊은 지 언 5년. 이제 좀 조작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자꾸 이벤트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저기 발견되는 조나우 문명의 흔적들. 대체 이 조나우 문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 멈춰. 나는 싸우고 싶다고. 처음 배틀은 박쥐들과 이렇게 싸웁니다. 물론 손쉽게 처치. 게임 시작부터 조나우족에 대한 엄청난 부연 설명과 세계관을 부여시킵니다. 즉 조나우 종족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왔고 하일리아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들 사이에서 이 하이랄 왕가가 바로 탄생됐던 것이었습니다. 젤다가 그의 후손이죠. 그리고 마왕이 탄생하고 마왕과 전쟁이 벌어졌었다. 지하동굴의 끝자락엔 그들을 기다리는 어마무시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마왕! 안돼! 내가 어떻게 모은 HP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하트인데! 안돼! 설상가상으로 마스터 소드까지 부서져 버리고 있는 힘을 모아 성을 부유시키고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마왕. 한편 링크는 한쪽 팔에 부상을 입은 채 성이 무너져 떨어지는 젤다를 미처 구하지 못하고 둘은 이별. 갑자기 야숨의 첫 장면처럼 벌거숭이가 되어서 눈을 뜨는 링크. 그런데 여긴 어디지? 마스터 소드도 망가지고 다시 한번 태초의 야숨으로 돌아간 링크입니다. 이 장면을 미루어 볼 때 이 게임은 이제 링크의 오른손에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돌아가는 수레바퀴는 지금 상태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결국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는 여지를 남겨준 거죠. 팬티바람이 민망했는지 낡은 하이를 줍니다. 뭐야, 길이 없잖아. 점프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되는 거야? 뛰어든다. 뛴다. 오. 언유리.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젤다죠? 거의 야숨 초반 진행과 비슷하게 시작을 하네요. 진짜 다시 하트 세계로 돌아간 링크. 아무것도 없는 링크입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처음에 또 싸우겠죠. 야, 이제 진짜 모험의 시작입니다. 와, 최고다 닌텐도. 미쳤습니다. 이번 장에선 배틀그라운드처럼 이렇게 수직 강화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거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뭇가지 있다 그랬죠. 이걸로 처음부터 싸워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초반엔 사과가 에너지 회복엔 좋죠. 나무에 있는 것도 다 떼주고. 드디어 첫 번째 몹입니다. 공격할 때 타이밍 맞춰서 뒤로 점프하면 이렇게 회피 저스트가 발동하죠. 그래, 나 야숨 좀 해봤어. 어떡할 거야? 그래, 무기가 부서질 것 같으면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이 훨씬 더 데미지를 세게 줄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역시 3번, 4번 때리면 그냥
부서지네요. 이 게임은 무기의 내구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무기가 될 만한 거는 무조건 다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됩니다. 초반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 골렘으로부터 젤다의 부탁으로 프루아패드라는 아이템을 링크가 받습니다. 이거는 전작의 시커스톤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프루아패드가 가리키는 곳에 젤다가 있다고 했고요. 이제 젤다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역시나 오른손 액션을 이용해서 길을 또 만들어내는데요. 이 게임을 하다보면 주변에 식물이나 음식이나 동물들 같은 것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됩니다. 무조건 다 먹어서 식재료로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이 저스트 회피만 잘 활용하면 전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마스터 소드는 역시나 망가졌기 때문에 공격력도 약하거니와 금방 또 이렇게 또 부서지네요. 적이 나를 발견하면 경보음을 울려서 이렇게 주변 동료들을 부르는데요. 이렇게 다대일 싸움이 됐을 때는 무리하게 나서지 마시고 한 놈씩 개 패듯이 패는 겁니다. 가운데부터 노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놈씩 싸우는 겁니다. 이 긴 장봉이 굉장히 전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리치가 길기 때문에 일단 필요 없는 무기는 던져서 버리고요. 자, 싸워볼까요? 파괴력은 약하지만 리치가 길어서 전투가 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채소나 과일 등을 이렇게 불 가까이 던져 놓으면 이렇게 구워버리게 되는데요. 기존의 채소나 과일을 먹었을 때 효과보다 1.5배 정도 회복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구워버리면 좋습니다. 초반에 적이 방패를 들고 있다면 방패를 계속 때리다 보면 방패 내구도가 다해서 방패가 부서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잠깐의 틈을 보일 때 그때 공격해버리면 또 이렇게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처음 장착하는 방패네요. 젤다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오른손 태그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퇴짜를 맞아버리는데요. 그때 나타난 이 오른손의 주인이 아직 너에겐 힘이 없다. 힘이 좀 더 강해지면 저 문을 열 수 있다면서 세계 사당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뭔가 좀 비슷하죠? 그래요. 야숨에서 초반에 세계 사당을 방문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루트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몬스터를 없애고 최초의 활을 얻게 되는데요. 이제 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샷! 자, 이렇게 머리에 화살을 맞히면은 데미지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사당에 입성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퍼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작인 젤다의 전설 야숨 같은 경우에는 사당을 찾는 것이 거의 메인일 정도로 이 사당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죠. 아마 이번 작에서도 사당을 찾는 게 또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당을 찾아야지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캐릭터가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당은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당에서 울트라 밴드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울트라 밴드는 사물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서로 합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이를테면 이 합판 두 개를 합쳐가지고 길게 만든 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이곳에 다리 역할을 만드는 거죠. 자, 처음엔 조금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어차피 이 게임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적응이 될 거예요. 여기는 레일이 깔려 있고 저 레일에 걸어서 뭔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재료들이 여러 개 있어요. 먼저 나무를 이 판을 바닥에 깔고요. 그리고 저기 후쿠 선장 고리 같은 거 있죠? 저거를 이제 나무 합판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반대쪽 고리를 저기 레일에 걸어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좀 더 앞으로 가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기울어져서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와우, 너무 재밌어요. 자, 이 축복의 빛은 이전의 야숨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는 뭐였죠? 아무튼 4개를 모으면 하트가 하나 추가가 됐었나요? 기억도 이젠 가물가물한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루아패드의 망원경 기능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나머지 두 사당에 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야숨과 동일합니다. 즉 야숨을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정말 적응이 잘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울트라밴드를 이용해서 다시 나무 판자들을 합쳐가지고 길을 만들어 봅시다. 보통 울트라밴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주변에 재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힌트라면 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리를 만들려고 이것저것 붙여봤는데요. 길이가 듣겠다 싶어서 놔봤는데 안돼! 저 돛대 때문에 살았어요. 다시 저거 끌어올려서 길이를 중축시켜야겠습니다. 성공! 자, 저기 웬 학이 한 마리 있네요. 학이 맞나? 어쨌든 저 녀석은 곧 있으면 고기가 될 운명입니다. 헤드샷! 자, 그리고 이 게임에 빠질 수 없는 요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음식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냄비 안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좋은 음식을 많이 만들수록 게임 플레이 할 때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울트라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떠있는 부유물을 조작할 수도 있는데요. 이 녀석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게 계단식 구조로 만들어서 퍼즐을 풀면 됩니다. 뭐야? 뭐야, 왜 이쪽으로 오는데? 뒤질라고 정말. 헤드샷. 자, 다시 1대3 전투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한 놈씩 먼저 팹니다.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머지 녀석들을 침착하게 저스트 회피. 난타. 따따따따 두따따. 부러질 것 같으면 던져버리고. 마무리 점프 공격 빵빵. 자, 이렇게 가끔 아제트의 인원들을 다 없애면 상자가 열리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 상자 같은 경우는 울트라밴드를 이용해서 높은 데서 그냥 놔버리면 깨지는데요. 여기서 나무 화살들을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링크는 스태미너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 수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돛담배를 만들어서, 자, 강물에 한번 띄워볼까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얘가 이제 배가 움직이는데요. 이때 점프해서 탄 다음에 가만히만 있으면 얘가 알아서 다음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번 사당에서는 어떤 퍼즐이 기다리고 있을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능력인 스크래빌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사물과 무기를 합쳐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말보다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굵은 봉과 큰 바위를 합쳐서 어마어마한 큰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렇게 길을 부셔서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기 위에 상자가 있네요. 그렇다면 부셔야지. 야! 활을 쏘기 전에 화살에 아이템을 붙여서 날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화염의 열매를 합치면 불화살이 됩니다. 짠! 상자가 떨어졌죠. 상자에서 열쇠를 얻어서 문을 따고 들어가면 몹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불에 잘 붙는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그 말인 즉슨 불을 붙여서 조져라. 에너지 쫙쫙 달죠. 마무리 일격. 그러니까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축복의 빛이 두 개째 모였습니다. 나오면 골렘한테 새로운 아이템 배터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배터리는 어떤 거냐? 그 전에 새로 발견한 동굴에서 상자를 열었더니 드디어 옷을 줍니다. 물론 거적대기 같은 옷이긴 하지만 드디어 옷다운 옷을 입어보네요. 다시 배터리로 가볼까요? 이렇게 재료 중에는 조나우 기어라는 이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을 때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기계들이 모터가 발동하게 되는데요. 그 발동하는 동안 배터리가 닳는 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배터리가 다 닳으면 기계들은 멈추게 되고, 그럼 다시 배터리는 자동으로 충전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딱 봐도 수레가 있고 뭔가 각이 보이죠? 저 레일 위로 수레를 올려가지고
거기에 모터를 붙여서 작동시키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행에 옮기면 또 그대로 됩니다. 어두운 곳에선 조명꽃 씨앗을 땅바닥에 놓고 때려주면 그 주변이 밝아지는데요. 어두운 동굴은 이렇게 헤쳐나가면 됩니다. 어느 한쪽에선 반가운 코로그가 보였습니다. 근데 저 반대쪽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다는 녀석. 그럼 도와줘야죠. 이 녀석을 강제로 들어서 술에 태운 다음에 이 쇠를 작동시키고 친구한테 다시 보내주면 됩니다. 너 어디 가냐? 야야야야야. 멈춰. 야, 위험했어요. 이렇게 강제로 친구 옆에 내려다 놓으면 선물을 주는데요. 나중에 이 코롱 열매를 이용한 뭔가가 있겠죠. 자, 그런데 또 가다 보면 이렇게 레일이 끊겨진 데가 있습니다. 대체 여긴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레일을 이어 붙여야 될까? 방법은 왼쪽에 무게중심이 쏠리도록 이렇게 후크 고리를 왼쪽 부분에 접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가서 작동시켜 보세요. 플리즈. 예! 야, 천재? 여긴가? 뭐야. 갑자기 눈밭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방한복을 입거나 횃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추위를 막아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요리를 할 때 따끈따끈 초 열매를 이렇게 섞어서 넣으면 추위 가드를 해주는 이런 음식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그 나와있는 시간 동안 에너지가 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로 근처에 있으면은 에너지가 달지 않고요. 무기에 불을 붙여서 돌아다니면 이것도 에너지가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계속 불이 붙어 있다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무기를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서 불을 붙였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도 됩니다. 뭐야. 엥. Oh no, Jack, come back.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젤다 티어스 오브 킹덤 초반 공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야수 2탄이라고 한다면 정말 극초반에 불과하고요. 거의 튜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맵이 굉장히 넓었고 퍼즐을 푸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역시나 야숨의 뒤를 잇는 최고의 게임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레이 타임 최소 50시간 정도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해외 리뷰 점수가 거의 역대급 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언컨대 이 젤다의 전설은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젤다의 전설 중에서 최고의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5월 12일 오늘 발매되는 바로 이 게임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시면서 젤다의 전설의 매력에 푹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